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현대기아차가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월 달에는 LG네요.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이번 현대차 LG의 회동효과 어디로 파급이 미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지난달 5월 13일 이재용 부회장과 이제 현대차 수석 부회장인 정의선 부회장과 만나면서 2020년 2차 전지 섹터에 한 획을 그었는데 이번에는 LG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조삼모사 효과인가요? 5월 달에 있었던 이재용과의 만남이 너무나도 임팩트가 셌는지 이번에는 조금 반응이 빨딱 서지 못하고 시들시들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볼만한 부분은 역시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세계적으로 따져볼 때 미슐랭 3스타에 해당하는 맛집이기 때문이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집.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략적 동맹을 이어간다라는 거. 원래서부터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더 확고히 하는 이유는 아주 잘 정리된 뉴스와 함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은 이번에는 전체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볼 만한 게 이제 생산 장비도 포함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꼽아봤는데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약을 해드리면은 현대기아차 쪽에서 지금 당장 2020년 상반기는 코로나로 인해 실적이 최저, 최근 한 10년 이래 최저 수준을 찍었지만 이 기점을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반등에 나서겠다 라는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타겟팅은 테슬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 쪽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테슬라가 목표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뉴스 내용 보시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전기차 동맹 지난달 5월 13일에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충남 공장에서 만났죠. 삼성 SDI에서 삼성 공장에서 만났고 이번에는 LG의 구광무 회장과 만납니다. 다 건너뛰고요. 미래 배터리 기술 방향 공유를 한다라고 하는데 2차 전지의 미래 기술 방향은 그 배터리 크기가 줄어드는 것과 그리고 배터리 성능의 향상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안전성은 폭발에 관한 거는 어느 제품이든 다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안정성은 따지고 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 부피와 성능 개선 면에서 주행거리 그리고 가동시간 요것이 핵심이다.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불변의 팩트이고 앞으로도 계속 강조될 부분이고 특징 중에 하나는 2020년 2년까지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순수한 전기차만 계속 찍어낼 것이다. 어디를 타겟으로 해서? 세계를 타겟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을 eGMP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먼저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LG화학이 공급량을 조금 더 확대해 줄 수 있도록 협업을 맺은 겁니다. 전략적인 것이죠. 현대차 쪽에서는 안정적으로 배터리 공급을 받을 수 있고 LG 쪽에서는 이제 매출 확보를 통해서 둘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를 이어가겠다라는 거. 그러면서 또 추가로 볼 거는 이겁니다. 2025년까지 44종의 친환경차를 선보일 예정이면서 그 중에 23종은 순수하게 전기차. 그럼 나머지는 수소차 아니면은 이제 하이브리드 카라는 것이죠. 2025년에 56만 대를 판매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수소전기차 포함해서 세계 3위 업체로 올라서겠다라는 것인데 과연 이 위에 테슬라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테슬라가 아래에 있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테슬라를 넘기는 힘들 것이라고 봐요. 당장은. 왜냐 이미 테슬라는 보급형 전기차까지 세계에 뻗어놨기 때문에 아마 따라잡기에는 조금 힘들다. 당장은 힘들고 이제 미래성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급형 중에서도 이제 테슬라는 모델 3로 해가지고 불변의 1이라는 것이고 이제 테슬라의 모델 3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현대차를 선택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현대기아차의 전략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목표는 확인을 했고요. 당연히 이거는 2차전지 배터리의 수요량 증가로 직결되는 것이고, 이 상황을 요약해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제주는 현대기아차가 부리고 이득은 누가 가져간다? 낙수 효과를 입는 벤더 기업들, 하청 기업들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하청업체와 LG화학, 삼성 SDI의 관계는 어떻냐? 당연히 낙수 효과를 입는 소재류 공급업체, 하청업체들은 그냥 도매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도매상이냐? 재료를 납품하는, 재료 납품만 하는 아주 좋은 제품, 유기농 제품만 공급하는 도매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LG화학이나 아니면 삼성 SDI는 무엇이냐? 무엇이긴요? 주방장이죠. 셰프. 이 납품받은 재료를 요리로 만들어내는,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근데 검증된 요리사가 만들면, 주방장이 만들면은 그만한 작품이 나온다라는 거.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뭐 주요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한테 공급하고 있는 이유는 다 이미 실력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급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박리담회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 기간이 늘어나면은 매출도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주가가 덜 오르는 것은 누구냐? 당연히 현대차랑 기아차죠. 현대차랑 기아차는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해야지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단순히 생산량을 늘린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생산량도 늘리고 판매량도 늘어나야지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고, 삼성 SDI나 LG화학은 일단은 공급하고 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기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 게 이쪽 친환경차의 특성이기 때문에 거의 오아시스와도 같다. 삼성 SDI와 LG화학은 계속 끊임없이 매출이 발생되는 것이고, 사이클이 계속 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가는 하청업체들도 같이 간다라는 거. 그 중에서도 주목해 본 게 이제 양극재와 그리고 음극재, 이거는 필수고요. 뭐 분리막, 전해질, 전해액, 그리고 장비, 제조 장비 같은 것도 다 따져보게 되는 건데, 저는 일단은 양극재에서는 에코프로를 봤고요. 음극재에서는 이번에 2차전지 부분 사업을 이제 확대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랑 기존 시장의 강자 일본 기업을 누르고서 음극재의 강자로 올라선 1인자로 올라선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생산 장비 부분에서 또 하나를 찾았습니다. 대보 마그네틱이라고 해서 양극재 가공 장비를 생산하고 있어요. 즉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대보 마그네틱의 장비를 쓴다라는 것이죠. 평판적인 부분까지는, 시장 점유율까지는 체크할 수가 없는 게, 장비 공급업체는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이슈가 붙는 쪽이 당연히 주가 상승이 잘 따라 붙는다라는 거, 실제 실적과는 무관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만 참고를 해두시면 되겠고,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LG화학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 점 때문에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VM이 있는데 이미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반영된 거는 어떤 것이냐? 테슬라가 신호탄을 쏜 이제 전기차 시장, 여기에 대해서 이제 2022년까지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중이고, 이번 뉴스를 통해서 나온 것은 2025년까지의 계획이다 보니까 주가 상승은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최근에 LG화학이나 삼성 SDI처럼 스트레이트로 더 간다라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쉬었다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시장 조정 구간에서 잡아서 추가 상승을 노려본다거나, 아니면은 지수가 조정받든 아니면은 대장주인 삼성 SDI, LG화학이 조정이 받든, 단순히 해당 주가가 조정이 받든, 그 세 가지를 기다려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좀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LG 머티리얼즈 음극재 부분에서는 얘가 강자입니다. 실적 부분에서나 직접적인 연관성 면에서나 얘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 2021년에 신고가가 나오게 되면서 최종적인 목표가는 2022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13만 원까지도 엿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 흐름까지가 너무나도 지루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성향에는 안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실적과 함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역대급 실적이에요. 분기로 따졌을 때 최근 5년 이래 거의 최저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분기별로 좀 저조한 구간이 있어요. 징검다리식으로 해가지고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약으로 이렇게 강약 중간약으로 해서 반복되던 패턴이 아니라 아예 양약약으로 계속 역대급 저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됐냐랑 관련지어 볼 필요 없이 역대급 그냥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 그 최악이라는 상황에서 주가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 이제 앞으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미래성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시간적인 문제인 거지 얼마만큼 나오냐 덜 나오냐 차이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얘는 최종적인 목표라고 하면은 올해는 사실 15만 원을 넘기기 힘듭니다. 올해는 코스피 지수가 2400포인트까지 가줘야지 이제 현대차가 14만 원, 15만 원, 16만 원 요 밴드로 잡히는 것이지, 코스피 지수가 2300포인트 아래 그리고 지금처럼 2200포인트에서 머무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11만 원을 넘지 못해요. 넘는다 하더라도 12만 원 문턱에서 바로 걸려가지고 다시 꺾인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바닥 다지기 구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의 회복과 함께 14만 원, 15만 원 선으로 올라간다라는 거.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 거고, 3분기도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망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망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10만 원 아래에서 이제 9만 원에 근접할 때마다, 9만 원 이하로 내려올 때마다 사서 10만 원 위에서 정리하는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가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로 어닝 쇼크, 실망감이 어느 정도 반영된 이후로 패턴이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다음 분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10만 원 이하, 9만 원 이하에 사서 12만 원 수준에서 파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왜냐? 파동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주기가 일정 수준으로 반복되면서 상승폭은 조금 더 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요것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장 현대차 그룹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기차, 친환경차 쪽에서 활로가 열려 있는 게 현재 완성차 시장이다 보니까 이것이 반영될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그만한 보상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대차나 기아차 모두 다 마찬가지요.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장기적인 모멘텀이 반영되는 구간이라서 따로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영상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상승 추세, 중기적인 추세도 다 유지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성장성으로도 확보가 돼 있는 영역이니까 직접 관련주로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리고요.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타고서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향후에 직접 관련주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지금 화면에 보이는 종목 여기로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해보실 분들, 나중에라도 한번 체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추가로 영상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입니다.